VBA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요청하셨던 폴더 내에서 중복되는 파일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해 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이라는 폴더 안에 텍스트 문서, 그리고 텍스트 문서 2, 그 다음에 워크시트 있는데 요걸 하나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고요. 똑같은 이름으로 깨꼬리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깨꼬리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텍스트 문서 하나, 두 개 다 복사해서 여기도 한번 넣어보고요. 첫 번째도 다 넣겠습니다. 자, 넣고, 그 다음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 복사해서, 이건 다른 이름이죠? 2의 복사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작업이 되지 않으니까 0KB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가 크기가 조절되겠죠. 워크시트는 요 이름으로 해서 7KB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7KB. 자, 속성 들어가서 보시면은 7KB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6573바이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은 속성에 6573바이트입니다. 실제로 보일 때는 이제 단축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니까 작게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기된다는 거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가 있고 하위 폴더에 지금 이 세 가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이 겹치는 것들을 찾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뭐 그것도 가능하지만 이 음악이란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다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하는 특정 그 확장자명, 엑셀 파일만, 또는 텍스트 파일만, 또는 뭐 캐드 파일만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요 세 가지가 첫 번째 개개비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요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복되죠? 삭제가 될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폴더 내 파일 리스트라는 폴더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실행하기 누르고 확장자명은 이제 백설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전체 어떤 파일이든 관계없이 전체를 다 검색하겠다는 거고요. XLSX는 이제 엑셀 파일만, DOC는 말 그대로 DOC 파일만, 워드 파일만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등록해 놓은 두 가지만 등록해 놨는데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나는 더 다양한 뭐 캐드 파일이든 또는 뭐 한글 파일이든 하겠다. 그럼 파라미터에 가시면은 대상 확장자명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추가한 내용이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전체 파일을 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설표를 선택하고 폴더 내 파일 리스트부터 먼저 추출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들어갈 것은 음악이라는 폴더 내에 있는 걸 모두 다 검색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뮤직 리스트 끝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뭐 볼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간격 조절하는 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파일이 6573 000 6573인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중복되는 거죠. 파일 크기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중복되는 걸로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타의 마찬가지로 2의 텍스트도 0, 여기 2의 텍스트도 0 같은 파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개인 PC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아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요걸 파일 크기랑 이름을 중복 여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파일 경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뮤직이라는 폴더 내에 있는 폴더들 있죠? 폴더이고 그 폴더 안에 지금 이런 파일 이름과 확장자명으로 된 것들이 이렇게 추출이 됐고요. 그리고 파일 크기가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만든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나중에. 자, 이렇게 해두고 나서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새 텍스트 문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와 이거가 보니까 00인데 예를 들어 파일 크기가 조금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죠. 이 파일이 이름과 파일 크기가 똑같은데 혹시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링크가 자동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걸 저장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열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마찬가지로 이 파일도 열어보면은 같은 파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열고 나서 자, 같은 파일을 이제 지우겠다는 거죠. 지울 때는 역시 프로그램 실행 눌러서, 조금 전에 제가 파일을 보여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세 개가 여기에 그대로 중복되죠. 이 하나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열어 놓고요. 여기서 중복 파일 삭제 여기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누르면은 이제 중복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운 건 지웠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지운 거는 또 어떤 거 지워진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운 파일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파일의 그 경로라든지 파일 이름을 그대로 복사해 놓도록 해놓고 삭제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자, 똑같은 거는 삭제됐고, 기존 파일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 첫 번째 파일. 그러니까 일단 계기비 안에는 이제 복사본을 제외하고 삭제된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럼 어떤 걸 먼저 남겨놓고, 어떤 걸 남겨놓고, 어떤 걸 중복되는 걸 삭제할 것이냐. 맨 위쪽에 있는 상위 폴더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세 가지를 보고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건데, 첫 번째 계기비로 들어가서 여기에 중복됐다면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기비 안에 이 폴더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또 뭐 꾀꼬리 안에 넣을까요? 꾀꼬리? 자, 여기 발구지에다 놓겠습니다. 발구지에 놓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없는데 계기비 안에는 이 3개 파일이, 이 복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이 여기 발구지와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지워집니다. 항상 상위에 있는 걸 중심으로도 안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안에 있는 걸 지우고요. 만약에 상위에 없으면은 첫 번째의 폴더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폴더 안에 있는데 다른 폴더에 있다면 다른 폴더에 있는 걸 먼저 지우게 됩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기는 파일 3개가 자, 우선 실행해서 모든 파일을 선택하시고 폴더 내 리스트에서 음악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은 리스트업이 되면서, 자, 지금과 같이 파일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계기비 안에 있는 파일들 있죠? 요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 복사본을 제외한 나머지죠? 그게 발구지에 이렇게 파일이 나타나겠죠? 요건 삭제를 제가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놨는데요. 자, 나중에 이거는 제가 손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두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자, 중복 파일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게 되면은, 자, 아래쪽에 있는 그 발구지 안에 있는 파일이 모두 삭제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폴더 안에, 자, 계기비 안에는 그대로 있고 발구지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삭제된 게 이렇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은 전체 리스트를 다 뽑을 수도 있고요. 또 리스트 안에 내가 원하는 파일만 또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확장되면 가지고요. 엑셀이면 엑셀, 또는 캐드 파일, 또 한글이면 한글 뽑아낼 수 있고, 그 파일 중에서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그 경로는 필요 없고요.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크기가 있다면은 그 파일의 뒤쪽에 있는 거를 지워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나면은 지웠음이라고 표기하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지운 파일의 크기와 확장자면 경로가 이렇게 그대로 남겨지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VB 편집기에서 도구의 참조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팅 런타임을 추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로그램 내에서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라는 거를 생성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일반 여기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DLL 파일을 참조해야 됩니다. 나중에 DLL 파일 궁금하시면 이제 검색하셔도 해도 되고,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사용하기 위한 DLL을 참조해야 되는데, 그 DL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팅 런타임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검색을 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보통 이제 이는 이제 초급을 지나서 이제 기초 과정이 끝나고 나서 중급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뭐 요청사항이 구독자분이 요청하셨으니까 먼저 땡겨서 약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기초부터 한번 해보시면서 쭉 따라오신 분들은 좀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비주얼 베이지 언어 개념의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거죠.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를 제가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줄여서 FSO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걸 사용하려면은 일단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폴더를 만들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폴더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위치를 또 확인할 수 있고요. 폴더에 작성된 날짜라든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라든지 이런 폴더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이 FSO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개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되게 드라이브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 제가 개체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드라이브 폴더 및 파일을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고 조작할 수 있고요. 이 개체에 연관된 많은 메소드에 다른 개체의 메소드와 중복이 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폴더에 대해서 만들고 변경하고 이동하고 삭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폴더에 관련된 파일에 관련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자면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물론 저도 공부할 때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는 이렇게 배웠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scrrun.dl이라는 파일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이 파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파일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크립팅 런타임을 선택해서 그걸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FSO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런타임을 체크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요? 참조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모음에 비주얼 베이직에 가시면은 도구라는 게 있고요. 그 아래쪽에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참조에 들어가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트 런타임이라는 게 있죠. 여기 처음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전 체크해놨을 때 메뉴에 올라있거든요. 근데 찾으려면 또 없어요. 처음에 하신 분은.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도구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참조 들어가시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밑에 가여 있습니다. 똑같이 구독자 여러분과 하는 게 찾기 편하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한번 더 해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스크립트 S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있죠? 스크립팅 런타임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체크를 하시고 확인 누르십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윈도우에 SYS 안에 SYSWO 64비트에 scrrundla 파일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죠? 여기에 파일이 있으니까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를 체크를 해놔야 되는 거죠.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로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올라와 있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만들어지고 실행해야 동작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뭐 사용자의 형식이 뭐 일치하지 않습니다. 등등등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요게 참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그 레이아웃 정도는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파일이니까 우선 폼을 하나 만드십니다. 폼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 안에 여기 라벨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라벨을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렇죠?
라벨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많이 있는데 여기 레이블 있죠?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고 이름을 씁니다. 여기 쓰시고 그리고 확장자명이라는 이름도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고요. 그 옆에다가 콤보 박스 있죠? 콤보 박스니까 여기 있나요? 여기죠. 콤보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 이름을 여기다가 이름을 확장자 리스트라고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시고 그리고 폴더 내 파일 리스트를 추출하는 것과 중복 파일 삭제 이 두 가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커맨드 버튼이에요. 커맨드 버튼이니까 여기 있네요. 명령 단추라고 이름 적혀 있어요. 요거를 두 개 추가하시고 여기에 파일에 한번 클릭해서 가지고 이름을 넣어주시고 여기는 추출하기라고 이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여기 있는 이름하고 여기는 캡션은 다른 겁니다. 캡션은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글자만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실행할 때는 필요한 게 이 추출하기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복 파일 삭제는 역시 중복 파일 삭제라고 이름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해 놓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리스트 박스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리스트 박스 하나 보이시죠? 목록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 추가하시고 총 6개를 컬럼 카운트 6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 하나 둘 셋 해서 6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6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나중에 실행하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리스트 박스라고 이름을 여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은 사용 안 하셔도 무관하고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그리고 파라미터라는 걸 하나 추가시켜 놨습니다. 제가 추가시켰는데 여기에 대상 확장자명이라고 이름 써주시고 여기는 백설표 하나 넣어주시고 XL, SX, DOC 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여기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자명 쭉 써주시는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확장자명에서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20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20개는 아니고 좀 뭐 19개가 되겠죠.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일단 글자 쓰시고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데이터가 아니고 수식이죠. 수식에 가시면은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이 메뉴에 있는 이 대상자 확장자명 있죠? B1에 있는 그 글자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해놓은 것들 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에 여기를 써있잖아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여기에 조금 내리시면은 로우 소스라고 있거든요. 로우 소스. 이게 로우 소스에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지금은 당장 여기 쓸 건 아닌데 여기다가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추가하게 됩니다. 대상자 확장명 해가지고 이렇게 로우 소스 추가하게 될 텐데요. 나중에 제가 따로 코딩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레이아웃까지만 우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코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